어찌됐든 간에요. 그 야당 후보가 당선됐으니만큼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일본 정책이 좋든 싫든 분명히 많이 바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한일 관계 교수님과 함께 깊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것을 특히 그 대일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것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 취임 후 즉시 한일 관계 개선에 착수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TV 토론에서도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캠프의 관계자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전해지는 부분은요. 그 한일 역사 문제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치하지 말고 똑바로 대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정부, 오르 이프를 말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점검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먼저 점검을 하면서 그것은 이제 그 인수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겠죠 아마. 그리고요 단순히는 반일 감정이 더 강했던 시절에 공동 선언을 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기를 존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전신을 이어받겠다. 이런 이야기 아까도 좀 나왔지만 단순히는 꽤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들 보니까 그 현실적인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음. 그러니까 사실 그 보수 정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 현재까지의 보수 정권의 정책만으로는 못하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만농하여서 이제 정책적으로 좋은 것은 다 흡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예.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되었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회담이죠. 예. 그게 그것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앞으로 일어나는지 예측 좀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네. 이 어떻게 소위 이제 아까 보니까 용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용기 도대체 용기라는 것을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 예, 이런 얘기가 좀 듣고 그렇죠. 싶네요. 예. 윤석열 후보 쪽의 그 선거 공약 집에서는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한다. 예. 이러한 그 내용이 좀 적혀 있었습니다. 예. 2.0 시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새 시대 뭐 그 정도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지금 뭐 망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네네. 한번 선언을 해보겠다. 뭐 이런 네.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부활시킨다. 자, 이 셔틀 외교라는 것은요, 예. 사실 그 이명박 정권 때 초기에 좀 있었습니다. 초기에 예, 초기에 당시 그 일본의 그 후쿠다 총리하고 예. 한 번,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음. 그 이후 독도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셔틀 외교라는 게 어쨌든 그 양국 정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네네. 자주 만나겠다, 막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예. 그리고 그 천상이 다른 나라에 갈 때 거의 그 급빈 대우로 하잖아요. 예. 네, 급빈 대우로 할 경우는 상당히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것을 없애고 예. 그냥 아주 그 여행 가듯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샤토르 외교예요. 예. 그럼 아주 복잡한 그 행사, 의식 같은 것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면 자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이게 셔틀 외교인데 음. 사실 그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그 노무현 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초기에는 셔틀 외교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독도 문제가 그때 불거졌고요. 예. 중간에서 대립 관계로 가버린 거죠. 음. 자, 그리고요, 또 그런 전상 간의 셔틀 외교뿐만이 아니라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겠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항상 해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간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해 나가겠다. 예. 이거였어요. 예. 포괄적 해결이 여기서 나오네요. 네네. 예. 자, 그 김대중 오부치 이 회담 이게 1998년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막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용기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용기. 예. 용기 그러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이 용기가 있었고 예. 일본 측도 용기가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용기였는가? 글쎄요.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도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저도 언급을 한 겁니다. 네, 네. 당시 배경에는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을 그 일본 민주당이 상당히 그 두려워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 두려워했다고요? 예, 두려워했다. 네. 왜냐하면 1972년 3년에 있었던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일본에서는 다나카 정권이었고 예. 다나카 카쿠에라는 정권이었고요.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본 도쿄의 호텔에서 일어났던 것을 일본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것을 반치한 거죠. 음. 반치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만에서 죽을 그러한 위험이 있었잖아요. 과연 그때 일본 정부는 왜 그런 사태를 방치를 했을까? 왜라는 것은 거기까지 그 규명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당시 그 일본에서 어떤 반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그 반감이라는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일본이라는 국가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게 그 한국 대사관의 소기관이 정확하게 개입한 정황이다. 지문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국 정부 특히 당시는 KCIA죠. 이후락 부장까지는 그 지령을 내렸다라는 것까지 막 밝혀졌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 쪽에서는 반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일본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나 그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없었던 일로 하자 예. 천적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일단 그 지워버리자라는 것을 합의를 한 거잖아요. 대충 무마를 해버렸는데 어쨌든 예. 간에 그 사람이 한 20년 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예, 바로, 일본 바로 정부에서는 그런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도쿄만에 그 김대중 씨를 그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런 예. 계획이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때 일본 자위대의 비행기가 바로 그 배 위에서 조명을 샀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콘자구원들이 김대중 씨를 도쿄만에 던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러나 왜 바로 그때 자위대기가 하늘 위에 나타났는지 예. 이게 그 수수께끼라는 이야기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미국 쪽에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일본 정부에게 김대중 씨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위대가 움직였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예. 어느 정도 막았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반치를 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여기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 이야기를 꺼낸다면 예. 굉장히 그 자민당으로서는 아주 예. 난처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명, 특히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그 견시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래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온다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아하. 그러나 대신 그러한 뒤에 있는 예. 이야기, 일본 정부를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아야 말아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용기 이상으로 전적인 예. 하나의 계산들이 거래들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약점을 잡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전신이 어떤 보복을 하지 않겠다. 예. 라는 것이 그 곁들어져 가지고 예. 일본에서도 받아들인 거죠. 그러한 전신을. 예. 그러니까 당시 IMF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한국 경제를 그 일본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IMF 이상으로 일본이 돈을 내줬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예. 한국에서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김대중 전신을 굉장히 그 일본에서도 높이 평가해가지고 결국은 또 그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단시 나온 것입니다. 예.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는 아시다시피 65년에 하지 않았던 일제 간점기에 대한 사과 이것을 일본이 공식 문서화했고요. 예.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큰 성과였고 그리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지만 반대로 오히려 한류가 일본에 상륙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IT라는 그 신기술을 한국을 개발하겠다. 예. 이게 김대중 시절의 본격화됩니다. 예. 그렇게 하여서 현재 IT 한국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98년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전에는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그 지하로 이렇게 유통이 돼가지고 네네. 일본 문화들이 많이 유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음성적으로 예, 들어왔던 음악도 것이고요. 그렇고 뭐 만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 많이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이 되면은 우리 한국 큰일 났다. 한국 네, 대중문화는 다 망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거꾸로 한류가 일본으로 진출하는 일본에,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인식한다면 예. 보수 정권에서도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라든가 전신이라든가 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그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의 예. 전신을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델라는 그때 뭐 남아공 안에 있는 전체적인 그 적들하고도 화해를 했습니다. 예. 이러한 것을 그 실제로 국민 통합으로 간다면 그 전신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보수나 진보 떠나서 사실 김대중 전신이라는 것은요 계속 이어가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막 개인적이라기보다 올바른 한국 사람이면 예. 그러한 전신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